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9일 2025년 오후 4시 36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한국은 12월 20일 토요일 아침 9시 36분이면 좀 됐겠네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2025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거의 뭐 굉장히 어, 어, 바쁘게 지금 오늘 일정을 마무리함으로써 2025년도의 모든 회사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여러분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1년의 막바지에 이르면 올해 결산을 하죠.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년 2025년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뭐 이제 이것저것 해서 상당히 바빴습니다. 상당히 바쁜 와중에 그래도 꾸준히 이 일드맥스 트래크를 돌려보니까 이번 주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어, 이번 주 옵션 결산을 해보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드맥스 관련된 거는 좀 빠르게 진행하고 이번 주부터 현금 흐름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생각보다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코니, FBY, 후이 쭉 나오는데 FBY와 테슬리를 제외하고는 실현 옵션에서 상당히 다들 성적이 괜찮아요. 그죠?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기분도 좋고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뭐 FBI야 뭐 그렇다. 여기 지금 옵션에 마이너스가 난 게 두 개가 있는데 테슬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났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가 상당히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그죠? 월요일 날 올랐다가 화요일 날 또 확 떨어졌다가 요렇게 이제 또 수요일 날, 목요일, 이제 오늘까지 또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간 옵션에서는 거의 뭐,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반전이 있다는 거. 여기 지금 84센트 손실을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숨겨진 반전이 있으니까, 그 반전을 나중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트래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트래크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전이 뭐 다른 건 없고 이렇게 여기 너무 적죠? 예, 조금 키워서 110%, 110%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합성 옵션이 미실현된 합성 옵션이 테슬리에 1.7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실현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기 실현 옵션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1.7달러의 수익을 실현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실현을 안 시켰고 이제 다음 주 넘겼죠.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번 주에 뭐 든든한 미실현 합성 옵션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FBI도 마찬가지입니다. FBI도 약 16센트의 미실현 합성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5.94센트 손실이 발생된 거로 집계는 됐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부 모니터를 가볼까요? 내부 모니터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특이한 상황이 좀 생겼어요. 특히 이제 아직까지 제일 큰 펀드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MSTI가 그래도 컸었는데 NVDY보다 이게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NVDY가 1.553 빌리언 달러로 지금 현재 일드맥스에서는 제일 큰 펀드로 부상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MSTY죠. MSTY 1.5빌리언, 뭐 5.6빌리언까지 갔다가 지금 불과 넉 달 만에 지금 뭐 한 거의 뭐 73%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MSTR이 지금 160달러 선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네버가 지금 엄청나게 다운이 된 데다가 또 이제 액면 병합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망 매물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울티도 마찬가지로 3.4빌리언에서 1.2빌리언이 거의 뭐 3분의 2 토막이 사라졌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내부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MBDY도 뭐 8월 8일에 1.9빌리언에 비하면 약 20% 정도 하락은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쉐어 숫자도 조금 증가를 했고 2% 나름대로 선방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니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지난 7월 25일에 1.47빌리언에서 지금 7억 4,200만 불로 지금 뭐 거의 매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9.8%가 떨어졌지만 쉐어 숫자는 제가 이걸 좀 손을 봤어요. 이게 쉐어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8.3%는 그래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도 지금 액면 병합 후에 쉐어 숫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 증가를 했어요. 여기 만약에 1.2빌리언보다 액면 병합 후에 1.18빌리언에서 약 1.2빌리언으로 조금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테슬라가 지금 엄청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테슬라 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지주 회사로서 테슬라가 부상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리가 상당히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힘을 조금 더 내서 주식도 사실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사실은 40불대로. 자, 그리고 풀티는 뭐 여전히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뭐 최상위권이었던 지난 9월 19일에 7억 달러에는 못 미칩니다. 약 12% 지금 낮죠. 61만 6억 1,800만 불. 그러나 지금 3주 연속으로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그리고 SMCY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SMCY 같은 경우는 특히 50달러대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8.48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액면 병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뭐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는 MSTY가 더 이상 플래그십 그죠? 플래그십이 아니고 MBDY가 이제 일단 플래그십으로 다시 재탈환을 했습니다. 자, 트래크에서는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보여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리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개의 합성 옵션에 총 25,269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가 있는데 둘 다 모두 각각 31달러 그리고 11.2달러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실현 합성 옵션이 1.2달러 더하기 49센트 해서 총 약 1달러 73센트 두 개를 더하면 약 52, 그죠? 52 밀리언 달러 5,200만 불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그 익스파이어가 1월 16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롤업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4주 연속으로 가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요 합성 옵션을 조금 조절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계속 증가를 함으로 업앤다운이 생겼죠. 여기 심하게 올랐다가 심하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굉장히 테슬라의 특유의 그런 변동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테슬리 옵션은 완전히 지금 이번 주에는 완전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4,600만 불. 그러나 우리 보험인 이 콜 크레딧 스트래티지에서 약 1,900만 불 정도를 회수를 했어요. 그 덕분에 총 위클리 콜에서는 약 89센트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500개의 컨트랙트를 빠져나갔어요. 450달러짜리에서 450달러에서 500개 빠져나갔죠. 오케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빠져나갔지만 빠져나가는 그 트레이딩 트랜잭션에서 저희들이 약 1.5 밀리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손실은 약 84센트. 그 외에는 지금 뭐 잠깐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걸 또 스크린 캡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캡처 하실 분들은 캡처 하시고 자 MSTY를 캡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STY도 캡처를 하시면 돼요. 이게 MSTY가 원래 좀 깁니다. 이게 양이 많고 스노이는 뭐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니까 SMCI도 마찬가지고 풀티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프도 우상향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풀티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가격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며칠 사이에. 그 덕분에 지금 다음 주 옵션 3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아마 여기서 조금 180에서 193까지 올랐네요. 와, 많이 올랐다.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180을 빼주면 미합성, 그러니까 벌써 2,200만 불 돈을 벌었네요. 1.98달러의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있습니다. 풀티는 이번 주에는 40센트 벌었는데 지금 미실현 합성 옵션 수익이 18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16,000개 이상의 합성 옵션에서 우리가 약 2,2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계속 가격이 올라와서 팔란티의 가격이 200불 넘어서게 되면 여기에서도 계속적인 추가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팔란티어의 가격 형성에 따라서 풀티의 가격도 상당히 다음 주 성적도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이도 볼까요? 후이는 이제 약간 올라갔다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120일. 그렇지만 지금 합성 옵션에서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21.9센트.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 약 1달러의 이익을 보고 크레딧 콜 스프레드 비용으로 약 44센트를 지불해서 후이는 현재 약 79센트 이상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체크는 뭐 이 정도면 너무 빠른가요? 아니, 제가 이게 조금 시간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트래크는 이 정도 하고 PL 밸런스에서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예상을 그러니까 AI 예상은 46센트 정도였는데 실제 나온 건 42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5% 아니니까 뭐 잘했다. 대충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무려 25센트 정도, 25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본 걸로 기록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AI는 미실현 합성 옵션에 대한 그 그걸 아직 제가 그 손을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미실현 합성 옵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컨시더레이션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안 됐죠. 제가 그 하러 준비를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봐서는 이 사람 AI는 지금 40센트 정도 주지 않겠느냐. 그게 40센트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봅시다. 1%, 1% 정도 주간 분배율이 나오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NVDY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옵션에서 옵션 트레이드에서 약 4.8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AI는 약 11센트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17센트를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11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 30% 이상의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는 이게 AI가 지난주에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면 이번 주는 굉장히 조금 그 컨serva티브하게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는 4,100만 불을 돈을 벌었죠, 엔비디아가. 그런데 이번 주에는 뭐 10% 정도밖에 돈을 못 벌었으니까 프리딕션을 굉장히 컨servative하게 해가지고 한 1%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센트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56.3센트 예상을 했는데 51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에러가 적습니다. 그죠? 9.3%. 9.3%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고, 이번 주에는 850만 불을 벌어서 약 46센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센트를 그대로 준다고 보면 주 분배율이 약 1%, 1.08%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46센트, 코인은 46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MSTY가 이번 주에 돈을 벌기는 벌었습니다. 지금 커브드 콜에서 상당히 수입을 잘 냈어요. 33천만 불. 그러나 신테릭 합성과 콜 스프레드에서 돈을 많이 잃어서 전체적으로는 6.5밀리언 달러 돈을 벌어서 지난 3주 만에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ETF 쉐어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약 29센트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8센트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것은 38센트였어요. 그래서 약 20%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캘리브레이션을 자기가 조금 스스로 해가지고 약 29센트 정도는 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9센트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주 분배율이 1%가 안 되네요. 그죠? 약 0.92%. 글쎄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렇게 조금 더 돈을 못 벌면 적게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 MSTI는 약 29센트 정도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오, MSTR이 160달러네요. 와, 160도 위험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MSCY는 다음 주 AI 예상은 29센트입니다. SMCY는 지난주에 22.4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와, 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이번에는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해서 9.6센트로 예상 금액이 확 낮아졌습니다. 그럼 9.6센트를 주면 주분배율이 얼마인가요? 보니까 1.14%.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10센트 밑으로 최초로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풀티입니다. 풀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4.5밀리언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6.8밀리언의 돈을 잃고 예상 금액이 50센트였는데 실제로는 43센트 나왔어요. 그래서 약 13.1%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5% 안쪽이니까 뭐 그런 대로.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1.3달러. 와, 140%.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AI 생각은 4.5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글쎄요. 45센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6센트. 만약에 요걸 그대로 준다고 보면 주 분배율은 0.8%. 뭐 글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지난주보다는 많이 주네요. 그죠? 만약에 이때 45센트를 주면 지난주는 이번 주는 43센트 줬으니까 다음 주는 45센트. 글쎄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이 같은 경우도 약 3.15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2.6밀리언을 벌어가지고 67센트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2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는 바람에 약 36% 이상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칼리브레이션 해가지고 AI는 이번 주는 약 50센트 정도 주지 않느냐, 51센트 이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상은 이 정도로 하고 20분 정도 쓰였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볼 건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행복한 투자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한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이다. 수익을 내는 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 크기, 수익률, 그리고 비교 우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 적립식 포트폴리오. 그래서 장기 적립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리스크를 분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마음 수양을 바탕으로 장기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투자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공적인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하는 것이다라는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를 써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적인 투자 혹은 실패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과 그리고 어떤 결단력, 용기 혹은 배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결단력을 가진 사람은 인내심이 참 없을 수가 있고, 인내심은 많지만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젊어서는 굉장히 결단력은 있었지만 이제 인내심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고, 그 후에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서 이제 인내심은 어느 정도 생겼는데 이게 이제 좀 소심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결단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심과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 그걸 뭐라 그러죠? 상호, 이 self-conflicting, 그러니까 상호, 이 조합이 참 잘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성공을 위한 투자에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이 책이나 또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참 듣는 걸 좋아합니다. 들어보면 이 인내심과 결단력은 참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어느 때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고 또 어느 때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고 또 어느 때 그동안에 뭐 이익을 실현을 하든 아니면 손실을 실현을 하든 어떤 결단력 있게 이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갖다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서론을 길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결국 어떤 트레이더이든지 제가 뭐 사든지 팔든지 뭐 가만히 있든지 어쨌든 간에 이 투자에는 승자와 패자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명이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 얘기는 99명은 돈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도박이 되는 거죠, 도박. 도박은 완전한 제로섬 게임인 것이죠. 근데 이 주식 투자는 이 완전한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 그게 이제 배당금 덕분에 그렇다는 거죠.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그러니까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주식을 배당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주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상쇄해 주기 위해서 배당락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금 때문에 이 주식 투자는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많은 승자와 많은 패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제로섬 게임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옵션 트레이드라든지 선물 거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완전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아마 말씀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로섬 이 옵션 트레이드는 뭐 콜 옵션이 됐든 풋 옵션이 됐든 이 옵션 트레이드는 절대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옵션 트레이드는 절대 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 저의 추천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난 적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이 배당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 장황한 선언이 이제 끝나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성공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또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른 이게 뒤집어 보는 시각에서 성공보다 실패하지 않는, 그죠? 실패하지 않는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의 조건과 실패하지 않는 조건은 서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자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찰리 버핏다 저기 우리 저 오렌 버핏 선생님도 좋아하고 뭐 다른 분들 많이 좋아하는 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 찰리 먼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그 버크셔 해스웨이의 오렌 버핏의 파트너였죠. 올해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나? 아무튼 뭐 90 넘게 몇십 년 동안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루신 분인데 이분은 성격이나 가치관이 워렌 버핏과 완전히 반대죠. 워렌 버핏은 어떤 성공 쪽에 더 많은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복리를 깨우쳐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며 찰리 먼거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 투자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신 분이죠. 그래서 두 분이 어떤 그 페어를 이룸으로써 엄청난 그 버크셔 해스웨이의 정말 전설적인 그런 투자 성과를 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찰리 먼거 이분이 상당히 많은 좋은 말들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새겨들어야 될 10개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리 먼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비참한 삶을 살게 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영어로 찰리 먼거's Ruin Your Life Playbook. 그러니까 네 인생을 완전히 정말 조지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반면교사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첫 번째는 abuse alcohols and drug. 술과 마약에 의존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이 술과 마약에 의해서 건강을 잃고 이게 아니라, 이건 이 마약 같은 경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마약 때문에 인생 좋아지는 사람 많죠. 거기다가 또 이게 술과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정상적인 이 의사 활동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술과 마약에 빠지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ultivate envy, 그러니까 질투심을 키워라는 얘기죠. 정말 뭐 누구는 돈을 내 친구 우리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누구는 몇백억대 부자가 돼 있고 나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질투심을 키우면 네 인생은 열심히 정말 확실하게 조져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질투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한다는 생각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네거티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면,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거하고 비슷한 이 속담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모든 인간의 본성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실패를 기원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운 마음, 그죠? 질투와 부럽다는 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거고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투를 하지 말고 배우자.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인생을 조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질주를 하시라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nurse resentment and a victim mindset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원망과 피해 의식을 품으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일드맥스에 투자를 했는데 이막 이번에 많이 다운이 되잖아요. 특히 MSTY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이제 find 그 finger pointing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은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원망과 피해 의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큰 문제점에 더 큰 실패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이 종목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행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이 결과와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과정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무엇을 잘못됐고 어디서 내가 탈출할 가능성이 기회가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피해 의식을 품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결과와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찾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chronically unreliable, 항상 믿을 수 없게 행동하라.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친구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자식과 지인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렇게 믿을 수 없게 행동을 하면 뭐 저하고 아무도 서로 얘기도 하기 싫어하고 혼자 아이솔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refuse to learn from mistakes.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실수 혹은 내 이웃이 한 실수, 내 동료가 한 실수에서 우리 모두 배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실수와 남이 한 실수 모두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의 스파이럴, 그러니까 실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독에 빠져버리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어떤 이런 그 소셜 미디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중독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듣기로는 글쎄요,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뭐 게임을 해본 적은 많죠. 옛날에 어릴 때 뭐죠, 테트리스 뭐 이런 거는 해봤어요. 근데 이런 뭐 중독식으로 빠져들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 젊은 친구, 어린 친구, 특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참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분수에 넘치게 쓰고 live beyond your means and chase status. 이 얘기는 이제 분수에 넘치게 쓰고 체면과 허례의식, 과시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과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차를 분수에 안 맞게 비싼 차를 사서 정말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근데 분수에 넘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저도 가끔 그게 그렇게 돼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잠깐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대고 이제 그큰 돈을 써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도착해서 보면 이걸 내가 왜 주문했을까 이게 이제 스스로 반성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Rely on leverage and speculations to get rich fast. 이게 이제 레버리지와 투기로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인생 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내가 정말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다. 싫어하면 가서 술을 사주고, 그죠? 술을 사주고 마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레버리지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그만큼 유혹이 심한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레버리지를 많이 써봤습니다. 썼다가 참 한 번, 두 번 정도는 크게 성공을 했었어요. 레버리지 써가지고 돈도 막 10배로 벌어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제 실력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력이 아니고 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력과 운의 차이는 지속성 혹은 반복성이 담보가 될 때, 내가 10번을 해가지고 10번을 다 성공을 한다. 그거는 실력이에요. 근데 10번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되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운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를 잘못 써가지고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실력으로 오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다시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레버리지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레버리지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실패와 역경이 왔을 때 재기하지 말고 빠르게 포기하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글쎄요 실패와 역경이 견뎌내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달에 이 큰 폭락장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한 15% 20% 떨어졌죠. 그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걸 꾸준히 그죠? 견뎌내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8개월 이후에 지금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날아가는 경험과 성공의 경험을 같이 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런 역경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버티셨던 분들은 이번 올해의 수익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는 이제 refuse continuous learning and self-improvement. 그래서 이제 꾸준한 학습과 자기 개발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안 하면 확실하게 인생 좋아진다. 근데 이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아이러니한 것이 제 경험으로는 이 10개 중에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만 하면 정말 날아갑니다.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9개 안 하고 하나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락으로 갑니다. 근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만 한다고 이 중에 9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10가지 중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실패를 하면 나락을 가는데 이거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술과 마약에 의존 안 한다. 뭐 그럼 제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가지 중에 제가 5개를 하면 그만큼 한 개를 하는 것보다 5개를 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10개를 다 하면 내가 10개를 다 하면 성공하느냐?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꼭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는 이 중에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그죠? 여기 뭐 하라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10개를 다 해도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경험과 함께 이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는 마인드셋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이걸 이렇게 3주에 걸쳐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에 실패 없는 투자와 성공적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수양의 모든 정성과 열과 성의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게 될 포트폴리오는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수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저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드리는 example, 그죠? 어떤 그 하나의 뭐 표준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예를 보여드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알아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액수 자체는 뭐 제가 몇 주를 갖고 있고 뭐 얼마의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의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배당천국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비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는 집이죠. 역시 뭐 누구나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21%.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은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생명보험, 주로 생명보험 위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뭐 운전하다가 혹은 일하다가 혹은 자다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식구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인슈어런스.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슈어런스는 제가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들어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그 에쿼티,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산의 형태는 아니다. 단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최소한도의 어떤 안전을 위한 어떤 뭐 완충 장치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와 인슈런스는 절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주로 사고 팔고 막 그 어떤 트랜잭션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약 25% 정도는 이렇게 딱 미리 떼놓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의식주 해결하는 아니 이제 주거에 해결하는 이제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트레이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이제 현금 보유가 캐시와 MMF 이게 이제 마켓 머니 마켓 펀딩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보통 현금을 파킹 통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캐시 1.3%는 거의 다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휴가를 가면 그때 이제 환전을 해서 쓰곤 했는데 특히 요즘처럼 이제 환율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 입장에서 봐서는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뭐 1480원까지도 가고 이러니까 이럴 때 이제 달러를 조금씩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원화가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데 이게 뭐 거의 뭐 휴가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 같이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고 근데 비용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MMF 머니 마켓 펀딩이 지금 오늘까지 6.9%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머니 현금을 계속 좀 축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약 거의 1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변동장에서 조금씩 수입 다시 이제 제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6.9%가 떨어졌네요. 거의 한 3% 정도는 다시 매수하는데 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블 그러니까 에쿼티가 이제 주식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 그리고 에쿼티가 이제 두 가지인데 텍스블 에쿼티가 있고 401k IRA에서 이제 넌 텍스블 에쿼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저기 연금 구자 있죠. IRP, ISA 뭐 이런 거 그겁니다. 이 401k라고 하는 것은 이제 퇴직금. 미국은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 대신에 매달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매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돈이 나오니까 2주에 한 번씩 돈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제가 연금 저축 구자에 넣으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어,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있는 회사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월급이죠. 본봉은 비슷해요. 대기업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스타트업에서 이 인재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스탁 옵션을 줍니다. 근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스탁 옵션을 못 주니까 뭘 주냐면 401k 매칭 프로그램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제 주머니에서 연금구자에 넣으면 회사에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0%를 줘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투자하면 회사에서 30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은 뭐 270% 주는 데도 있고 뭐 150% 주는 데도 있고 100%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그게 거의 없어요. 그 매칭이 거의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스탁 옵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01k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던 회사의 401k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그걸 이렇게 IRA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IRA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제 IRP랑 똑같아요. 이게 세제 혜택은 주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 이렇게 이연한다 그러죠. Deferring the tax.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는 그 세금을 안 떼고 계속 굴려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IRP, ISA 구자에서 이제 돈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세금에 대한 걱정 없이 세금을 뗄 돈까지 계속적으로 굴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 non-taxable account가 지금 40.5% 그리고 taxable equity가 약 26.3%입니다. 그래서 IR 401k IRA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로스 IRA라고 하는 게 아마 없지 싶어요. 이제 IRA도 두 종류가 있는데 트레디셔널 IRA가 있고 로스 IRA가 있는데 이 트레디셔널 IRA 401k는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바로 이제 돈을 저금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은퇴 후에 돈을 빼낼 때 그때 빼낼 때 세금을 떼는데 로스 IRA라고 하는 것은 돈을 저금을 할 때 세금을 미리 뗍니다. 그때 당시에 세율에 따라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로스 IRA에 돈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 텍스 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 뭐 한 5만 원만 세금 내고 95만 원을 미리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95만이 계속 쌓이죠. 그런 후에 거기에서 로스 IRA에서 돈을 빼낼 때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리밋이 있습니다. 리밋이. 아무튼 이제 요거는 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게 이제 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인슈런스가 한 25%, 그리고 나머지 75%가 이제 이 에쿼티인데, 이제 그 중에 현금은 약 한 7, 8%, 그 텍스블 에쿼티는 26%, 그리고 넌 텍스블 어카운트가 40%,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오버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제 연봉이나 보너스 뭐 그 외에 누가 뭐 생일 됐다고 혹은 뭐 생일 되면 이제 뭐 딸이나 이제 누가 이제 저한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모아가지고 머니 마켓 펀드에 일단 돈을 파킹을 하죠. 파킹을 한 후에 저는 인덱스 펀드에도 넣고 성장주에도 일부 넣고 그리고 배당주와 배당 ETF 그리고 채권에도 넣는데, 지금 현재는 이 배당주와 배당 ETF에 들어가는 이 투자 금액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그 외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따라서 인덱스 펀드에도 조금씩 넣고 VOO, QQQ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주 엔비디아나 테슬라,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배당 ETF를 넣죠. 여러분들 뭐 다들 좋아하시는 슈드,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 뭐 이런 거,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일드맥스, 그 다음에 렉스쉐어, 뭐 라운드 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조금씩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장주에서도 보면 배당 조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죠. 그리고 배당주와 배당 ETF에서 나오는 돈은, 그리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다시 이 자산 재분배를 합니다. 자산 재분배를 다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거기서 제가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매주 매월 나오는 배당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산 재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돈은 뭐 다시 일드맥스 아닌 다른 거에 이제 계속 또 재투자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이프티 마진은 이 자산 재분배에는 여러 가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세이프티 마진입니다. 그 세이프티 마진을 할 때 이제 고위험군에 있는 데서 나오는 배당금을 저위험군에 로리스크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효과.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때 되도록이면은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이제 세이프티 마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나중에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이제 빼낼 때는 일단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면 그때는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때는 뭐 누가 회사에서 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텍스블 계좌에서 일단 제일 먼저 돈을 빼냅니다. 왜냐? 제가 이 배당 ETF를 배당주와 배당 ETF를 사들이고 계산을 할때 ROC, 리턴 오브 캐피탈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 일단은 뭐 ROC라고 해서 영원히 세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산 가격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은 소득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ROC가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라운드 힐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든요. 라운드 힐 같은 경우는 100% ROC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ROC에서 나오는 그 분배금의 거의 98% 이상이 ROC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하나도 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텍스블 계좌에서 먼저 돈을 인출합니다. 그래서 뭐 4% 룰도 있고 뭐 5% 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목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회사 연봉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텍스블 계좌에서 이제 그렇게 돈을 쓰다가 뭐 제 생각, 제 뭐 꿈은 텍스블 계좌로 쭉 먹고 살다가 한 70 중반까지는 텍스블 계좌로 먹고 살고, 그때까지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 넌 텍스블 계좌에서는. 그래서 70이나 75세까지 계속 복리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덕치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0세나 뭐 75세 적당한 시기가 되면 텍스블 계좌에서 있는 돈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다. 그러면 이제 non taxable 계좌.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룰이 70세가 넘어가면 돈을 어느 정도는 빼내야 돼요. 미니멈 withdrawal limit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세금 이연을 할 수는 없고 70까지는 돈을 안 빼도 되지만 70이 넘어가서부터는 어느 정도 돈을 미니멈 돈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빼낼 때 또 그래야 정부에서 세금도 떼내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계속 다음 주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냥 이제 마지막 오버뷰로 지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배당금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그죠? 대인적 아니고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배당 ETF와 배당주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low risk, mid risk, high risk. 그래서 low risk 같은 경우는 연 수익률이 3에서 10% 정도, 약 10종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종목이 제가 매달 계산받는 그 배당금의 이 정도 퍼센테이지밖에 안 돼요. 한 5에서 8%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드 리스크인데 연 수익률이 약 11에서 25% 되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약 14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미드 리스크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이제 올해의 목표는 쭉 늘려가지고 하이 리스크 9종목 5개 뭐 9개 종목인데 이게 전부 다 일드맥스입니다. 일드맥스는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가 여기가 1월인데 올해 1월만 해도 거의 80%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면 이게 이제 리밸런싱을 매주 합니다. 가격이 적당하다 싶을 때 바로바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드 리스크의 퍼센테이지가 비중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로 리스크도 조금씩 늘리고 그래서 지금 1월 달과 12월 달에 비교를 해보면 12월 달에는 거의 이 일드맥스 의존율이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월 분배금이 뭐 늘기도 조금씩 늘지만 그 분배의 현황, 그러니까 비중이 하이 리스크에서 점점 미드 리스크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나면 이제 미드 리스크, 하이 리스크가 50% 이하, 뭐 한 40%까지 떨어지면 미드 리스크의 성장은 조금씩 줄이고 이제 로 리스크를 늘려가지고 나중에 한 1년, 2년쯤 후에는 로 리스크가 3분의 1, 미드 리스크 3분의 1, 하이 리스크 3분의 1, 뭐 이 정도로 딱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 리스크에 뭐 어떤 큰 이 출렁임이 와도 로 리스크와 미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 되니까 그 유지하면서 이제 뭐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여자보다. 그럼 이제 제가 먼저 가도 아내가 이제 또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되고 또 아내마저 이제 세상을 버리게 될 미래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남아 있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뭐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떤 큰 스트럭처를 보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만약에 못하고 다음 주 하더라도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서 들어갔고 빠져나왔고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리즈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